지금 우리가 오늘 논하는 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시민사회위원회가 있었다. 근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으면서 이걸 시민사회위원회 폐지해라. 왜? 비효율성도 너무 많았고 그 시민사회라고 하는 그 각종 단체 지원했던 게 그 생산성과 실효성 뭐 이런 것들 찾아볼 수가 없었다. 폐지하자. 이렇게 했더니 시민사회 죽인다고 막 밥줄 끊는다고 막 이렇게 또 반론이 제기됐죠. 근데 시민사회 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그 밥줄 얘기하고 있는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집단이다.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 논하고 있는 총리실 산하의 시민사회위원회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 이 정치사회에 왜 위원회가 이제 들어왔는가? 들어와서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여기에 보면은 지금 오늘 프로에 관료들도 계시고 학자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때 만드는 게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노사정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한광호 박근혜 대통령 때 대통령 비서실장 하신 분이죠. 제가 그때 초대 위원장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는 DJ 정부가 들어서고 노사정위원회가 들어서고 이게 향후 이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그때 별로 염려하고 걱정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계속 위원회들이 하나씩 만들어졌어요. 김대중 정부, 그 사람들은 왜 기성에 있었던 정치 구조, 정부 조직법에 의한 이 제도를 등한시하고 그 위원회에 몰입을 했는가? 저는 지금 그걸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때 정치 영토가 별로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에 그 김대중과 그들 세력들은 정치 영토가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들어가 봤자 그 공무원, 이때까지 이승만,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 와이스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 길들여져 있고 수용되어 있던 공무원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길들이 상당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위원회 공화국을 출발하기 시작했다. 그게 출발의 하나의 근원이었고 두 번째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계속 위원회에 집착을 왜 했는가? 아시다시피 중앙정부, 대통령 직속 기구로도 엄청난 위원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앙정부에도 엄청난 위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방자치정부, 중앙정부라는 것도 각 부처마다 위원회 엄청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방의 전국 광역 17개 교육청에도 다 위원회 엄청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거기까지 만들었으면 괜찮았습니다. 공기업들, 지금 보세요. 어느 공기업에 위원회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 공기업만 그러면 또 괜찮습니다. 사기업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인가 그거 만들었잖아요. 그게 완전 위원회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가 1998년도 이런 위원회를 만들 때 우파 성향의 언론과 언론인들이 이 위원회가 공산주의, 전체주의, 공산사회주의에서 통용되고 사용될 위원회를 계속 만들고 있다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열심히 글도 쓰고 이 뜻을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DJ 5년이 흘러가고 또 바로 이어서 노무현 5년이 또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또 10년, 5년 10년이 지나가고 20년 지나왔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이런 위원회가 이런 정치적인 위험을 갖고 있다고 그들은 인식도 안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와서 이제 보니까 뭔가 엄청나게 위험하다. 그래서 대통령령
대통령이, 새로 이제 취임한 대통령이 이건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대통령령을 폐지시키자. 그래서 폐지를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총리령으로 다시 재정비하자. 지금 이런 논의 속에 오늘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서기태 교수님도 계시고 여기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1998년 DJ 정부 이후에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영역에서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위원회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낭비되었는지, 그리고 그 국민이 낸 세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단체, 그리고 얼마나 많은 활동가들이 양산되었는지, 그 양산된 인간들이 과연 이 사회를 위해서, 진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공익적으로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거 진짜 연구해야 됩니다. 지금 시민단체 활동가들 지원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생각했으면 여기다가 용역을 줘서라도, 진짜 1억의 용역을 줘서라도 이 용역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시민사회 위원회가 균형발전위원회든 무슨 위원회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냥 가봤자 저는 변화가 없다. 왜 변화가 없는가? 그 균형발전위원회하고 시민사회 좌우 갖다 놓으면은 균형이 쪽수 갖고 갖다 놓으면 균형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꿈꾸는 꿈이 틀려요. 생각하는 생각이 틀려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리는데 좌파가 꾸는 꿈은 목숨을 걸어놓고 꿈을 꿔요.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갖다 대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 우파진영에서 그들을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간 지나면은 총리실 시민사회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이 고민한 흔적도 있으나 마나 상태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능력까지 다 좀 장악하고 있는 이게, 저는 제가 볼 때 그들의 세포, 돈은 돈대로 받아 드시고, 그리고 그들의 활동하는 활동가대로 공적 능력과 민간 능력에까지 다 투입시켜서 이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수단으로, 홍위병, 그들의 전투 수단으로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걸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우파진영은 지금 집권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당이나 여기 관심 놓고 하든 몰라요. 모르면서 정치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지난 9월 24일 날 강원 광장에 제가 미국 대선 앞에서 탁 서서 보다가 제가 놀랐습니다. 1만 명이 행진을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9.24 기후정의행동. 그 이름으로 1만 명이 행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는 그걸 보면서 좌파가 참 대단하다. 좌파 정부가 그 기나긴 세월 국민의 세금을 갖고 키운 그들의 세포들이 강원 광장을 다 장악하고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 역설이 뭐냐 하면은 지금 지구상에 일어난,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이 모든 모순이 자본주의 때문에 일어난 모순이다. 그리고 그 대안은 사회주의다. 이거 피켓 들고 행진을 하는 마이크 잡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주의가 준 그 많은 예산을 갖고 그 20년 세월 동안에 받아 드시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고유식하고 단체를 키우고 활동을 해놓고는 자본주의의 모든 자양분을 먹고는 하는 소리가 이 모든 모순이 자본주의요, 정답은 대안은 사회주의라고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갖고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균형 토론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말 장난이고 정치 장난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 저도 참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민사회를 양성하는 이 행위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 20년 세월 동안에 중앙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키워놨더니 하는 소리가 반대한민국, 반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가 답이래. 대한민국 이 체제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외치는 자, 그걸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바로 기나긴 세월 국무총리실,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거기서 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키운 것입니다. 할 말이 없죠. 그럼 이 MB,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라도 뭔가 이런 위험성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고 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뭘 했습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대안을 마련하자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뾰족한 대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아까 제가 대안으로서 직접적 대안은 아니지만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정치인도 알아야 된다. 대통령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곽응용 또 우리 실장께서 그 시민사회 이런 단체 지원하면서 100조가 흘려서 사용되었다. 200조가 되어서 사용되었다. 오세훈 시장이 시작되고 나서 보니까 박원순 때는 1조 원 이상이 지원됐다. 야, 시 예산이 ATM 기기였다.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는 한 번은 귀에 들으면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까 보니까 이게 총리실에서 와 계시고 한데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반드시 지나긴 세월 동안에 위원회가 각 정부 부처마다 얼마나 만들어졌고 예산은 얼마나 사용되었고 그 돈을 받아서 성장한 사회단체들이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되었나 이걸 좀 상세한 지도를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시민사회위원회가 균형위원회든 무슨 위원회든 출발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국당에 제가 볼 때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이 사회적 대안을 제시해줄 만한 시민단체가 있는가? 저도 시민운동을 오래 했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딱 단체도 없습니다. 좌파 제일 큰 단체가 참여연대에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그게 정치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 유비어 유포해갖고 사회 혼동 일으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기업들한테 공문 보냈어요.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돈 뜯어가고 건물 짓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위에 참여연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대한민국 기업들도 이쪽 반대편 정치가 방어 역할을 못 해주니까 기업들도 그들의 그냥 복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독사들에게 지금 독극물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삼성을 비롯한 전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공무원, 정치인들이 제대로 이걸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독사 새끼들만 엄청나게 양성하고 거기다가 그냥 독사의 동물이 더 커지게끔 하는데 자양분만 열심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도 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감하면서 참 위원회 만드는 게 옥상옥인데 그렇다고 위원회 없애라 해갖고는 이것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시끄러울 것 같아요. 왜? 대한민국 모든 언론 할 것 없이 이 빅마우스 빅스피커는 저기서 다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서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다 죽인다. 건강한 시민사회 단체 다 죽인다. 이렇게 또 선전선동하면은 그거 방어할 수 있는 마우스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언론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옥상 오이지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아까 최소한 그런 거라도 하고 가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요즘 MBC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저는 MBC는 완전한 정치 조직이 되어서 대한민국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그 있듯이 MBC가 대한민국 땅에 있는 조선 평양방송 지국 같아요. 하는 행동. 윤비어, 가짜뉴스, 왜곡뉴스 다 생산하는데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의 김상훈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렇게 조작 왜곡 방송하고 있는데 삼성이 8시, MBC는 8시 뉴스, 8시 땡땡땡 딱 할 때 들어가는 게 15뉴스라고 해요. 하는데 삼성 갤럭시가 광고하고 있습니다. 광고비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MBC가 정상 방송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조작, 왜곡, 선전, 허위 방송을 해도 기업들이 돈줄을 계속 주는데 변화해야 된다, 변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상훈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면서 저희들 자유연대에서 MBC 이 문제에 대해서 서명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33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한 35만 명 될 거예요. 제가 목표 100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 뜻이 이렇다. 김상훈 의원이 국회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전체 지금 하는 소리가 뭐 기자협회고 할 것 없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 나간 국정치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경문 교수님들 계시고 지식인들 계시는데 여러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책임이 없는 자유는 보장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인간들은 언론의 자유의 개념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면서 50, 60 군사정부 시절에 권력이 언론인들을 탄압했다 하는 그런 사례를 거기다 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에 언론인들은 군사 권력 그리고 거기에 권력의 원한력에 대해서 진짜 목숨을 걸어놓고 저항했던 참 언론인들이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언론인들이 참 언론인입니까? 완전 기레기 수준. 진짜 제가 보면은 언론에 자격이 없는 인간이고 언론의 자유를 외칠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빗나갔지만 그래서 어제 저는 김상훈 의원이 국회에서 용기 있는 발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갖고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에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 싸워야 되는데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난 잘 못 들었다, 모른다. 그런 얘기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지 않느냐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남아있는 이 5년이 저는 대한민국 땅에서 지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과의 싸움은 그냥 우리 국민들과의 싸움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선물, 자유를 누릴 마지막 선물을 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5년 동안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자유를 못 지키면은 진짜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살 자격이 없는 국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